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덤 앞에서 통곡하다 돌아서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박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결의에 찬 박도현, 내가 직접 데리러 가겠다. 저승으로.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마을 전경. 조선 숙종 무렵 경기도 어느 고을에 박도현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25의 나이에 이웃 마을 처녀 연지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연지는 이름처럼 연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혼이 난 지 갓 1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은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연지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앓다가 어느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도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연지의 손을 붙잡은 채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에는 아직 놓지 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던 마을에는 그의 곡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해야 할 아침을 깨트리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사내의 절규가 조용한 마을 전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를 치르고 무덤 앞에서 사흘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박도연은 무덤에 대고 연지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무덤 앞에 쓰러졌습니다. 사흘째 밤 지쳐 쓰러지듯 잠든 박도연의 꿈속에 연지가 나타났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그녀를 본 순간 도현의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도현 씨, 저 지금 저승 어느 마을에 있어요. 연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습니다. 박도현이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연지야, 나 데려가 줘, 같이 있게. 라고 울부짖었다. 연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정말 보고 싶으면 길이 있긴 해요. 꿈에서 깬 박도연은 곧장 마을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박도연이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을 다녀올 방법이 있어? 무당이 답하기를 있긴 합니다만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해요. 저승문을 통과하는 순간 육신이 여기 남습니다. 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반드시 문이 닫히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늦으면 영영 저승 사람이 되지요. 박도연은 의지를 나타내며 상관없어. 가겠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당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향불 연기 속에서 박도현의 의식이 빠져나갔고 장면이 바뀌면서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실루엣은 저승문이었습니다. 박도현의 영혼은 저승문을 통과하여 어느 다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리는 황천으로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승은 이승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집들, 똑같은 사람들. 다만 모두 창백하고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를 혼자 무작정 걸었습니다. 희끄무리한 옷을 입은 사람들 틈에서 마음이 불안했으나 박도연은 연지를 찾아 저승마을을 헤맸습니다. 연지는 어느 낡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헤매던 중 낡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연지를 발견했습니다. 박도연이 뛰어가 연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도연이 연지야 하고 불렀습니다. 연지가 놀라서 돌아보며 도현씨, 어떻게 여길? 당신 죽은 거예요? 라고 깜짝 놀라며 물어봅니다. 박도연이 급히 말하며 아니, 잠깐 빌린 시간이야. 너 데리고 가려고 왔어. 연지는 의아하며 그게 가능해요? 반문합니다.
저승에도 관아가 있었습니다. 염라대왕 아래 저승원님이 사람들의 수명을 관리하고 있었지요. 박도연은 저승관아로 걸어갑니다. 박도연은 뻔뻔하게 저승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승문이 스르렁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관아 안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시야가 트이자 넓고 음산한 관아 전경이 드러났습니다. 그 끝 높은 자리 위에는 저승의 원님이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박도현이 무릎 꿇고 원님에게 호소합니다. 원님, 억울합니다. 제 처는 역병에 잘못 끌려온 것입니다. 수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오판으로 이리 온 것이오니 부디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승원님은 수명부를 확인해보라. 고명합니다. 서리가 두꺼운 장부를 펼쳐 살펴봅니다. 박도연 연지. 저승서리가 알렙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연지 여기 있습니다. 박서방네 연지. 수명이 아직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저승원님 당황하며 이런 착오가 있었구나. 어찌된 일이냐? 알고 보니 같은 마을에 이름이 비슷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저승원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내 낮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저승의 실수다. 차가운 관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라. 그 한마디에 뒤틀렸던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과 연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황천 다리를 함께 건넜습니다. 짙은 안개 너머 저승문이 보이자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 그 문을 넘어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오던 길 연지가 말했습니다. 연지가 묻기를 도현씨, 저 죽고 나서 당신이 무덤 앞에서 사흘을 울었다고 저승의 소문이 다 났어요. 연지는 웃으며 그 소문 듣고 저도 울었어요. 연지는 사흘 만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기를 되찾았고 역병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일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랑이 저승의 문마저 열었다고. 그 말이인지 그저 떠도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사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저승까지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연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 이후 조선의 어느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늘도 밭을 일구고 물을 깃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소중한 사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절히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